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私自身はですね、 우선 日 저는 本の孤独孤立対策 일본 に 고독 関 고립 わる 대책에 民間 관여를 の 하고 있는 人間で、 민간 今政府 단체 の 관여자이고요. 지금 현재 정부의 고독 고립 대책 관련해서 관민 연계 플랫폼이라는 것을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민간 단체 간사 단체 담당입니다. 그리고 전국 어린이 식당 지원센터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아사 마코토입니다. 그 외에 제가 맡고 있는 직함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관민 연계 플랫폼의 간사 단체 mem버 중 하나로서 일본의 고독 고립 대책에 대해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7월 달에 저는 한국의 고독 고립 대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오늘 등단을 하셨던 서울복지대단 방문을 해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향후 한일 양국이 각각의 지견,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또 장점을 배우고 함께 관련 대책을 추진해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또 앞으로 함께 지원 같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독 고립은 전 세대의 문제이며 사회 전체의 문제다라는 문제의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정부의 고독 고립 대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 활동으로 연결되는 공간 만들기, 지역 만들기, 일본에서는 이바쇼 스쿠리라고 하는 일본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공간 만들기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고독 고립은 전 세대의 문제 그리고 사회 전체의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노 지사님께서도 몇 가지 데이터를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1인 고령 가구, 고령자이면서 남성이시면서 1인 가구이신 분들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면 2, 3일에 한 번 정도밖에 대화를 안 한다라는 분들이 7명 중에 한 분 정도 계십니다. 특히 고령자이시면서 남성분들이 고립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2주에 1회 이하로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14.8%입니다. 이것은 사실 고령자의 문제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조사 그리고 저도 해당 조사 디자인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감을 느끼는 가장 많은 세대들은 20대 그리고 30대입니다. 한국 역시도 1인 가구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지금 20대, 30대 분들의 비교적 젊은 분들께서 외로움을 느끼시고 또 고립되어 있다는 것도 큰 과제다라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가운데 일본은 이미 인구도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저출산화도 진행이 되고 있고 고령화율도 30%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의 어떤 미래 세대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부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것이 사람들의 불안과 연결이 되고 있고 지역 커뮤니티를 더 이상 유지 불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지방 지자체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기를 경험을 했던 것이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였습니다. 당시에는 지역 커뮤니티, 특히 시골 커뮤니티에서 도시로 이주를 하고 또 농업이 아니라 셀러리맨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야말로 개인주의 라이프 스타일이 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일컬어지는 저성장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와 고도 고립의 고, 개인주의의 일본에서는 고징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라는 것은 연결이 된다. 개인주의와 고독과 고립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정말 일본 사회를 크게 흔드는 큰 재해가 일어났었고 그 이후 그리고 이어서 최근 3년간은 코로나가 있으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사회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반대급부로 사람들은 서로와의 연결을 강하게 희망하면서 고독 고립의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희구하는 그리고 사람과 상결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바쇼라고 하는 공간을 요구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정부의 고독 고립 대응 방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원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원류는 첫 번째 영국의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이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는 영국에서는 고독 고립 대책의 큰 측면을 사회적 처방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의료 부문의 대응 방안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사회 참여를 촉진을 한다거나 내지는 연결을, 유대감을 조성한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고독 고립 대책 추진의 큰 주축을 역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두 번째 원류, 이제 코로나 시대의 자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만연하면서 음식점이 매우 역경을 겪게 되었고 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자살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던가 또는 개발을 한다던가 또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야말로 오명, 낙인, 편견을 없애는 활동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NPO 활동의 대두가 현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일본 사회에서는 누가 각각 관여를 했느냐. 먼저 NPO 단체가 대대적으로 활동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NPO들을 좀 더 활성화하자, 해당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하자, 그리고 또 NPO 간의 연계를 활성화하자라는 관점이 또 하나의 대응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축으로 구축이 된 것이 일본의 고독 고립 대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국회에서 고독 고립 대책 추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모델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고 고독 고립과 관련해서 보다 효과적인 사업이 전국적으로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역 내에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레벨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 지방 내에서 진행을 하는 그러한 여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원 요청을
하기 쉬운 사회 구축과 관련된 대응 현황입니다. 그야말로 지원 정책이 많이 있다 한들, 그리고 지원을 많이 하는 단체가 있다 한들, 근본적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또 고립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제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상담을 잘 못하시거나 내지는 스스로가 본인이 상담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통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원 요청과 수용 그리고 제한이 용이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이 첫 번째 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결 그 자체가 이 사회적으로 소멸이 되어가는 것에 근본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독 고립을 갖고 계신에 대한 분들의 개별 지원이 아니라 일단 고독과 고립에 빠지지 않는 지역, 사회 구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즉 예방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대응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 고용, 지역사회 등등의 전체적인 연결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개인에 대한 방안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예방적인 대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NPO가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화 창구 등등을 가지면서 하나의 전화번호를 일원화해서 그 많은 NPO들이 하나의 번호로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많은 NPO의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축의 구체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래에 있는 고독 고립 대책 관련 리스트가 있습니다. 일본어라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이런 대응들을 하는 단체들이 쭉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사이타마 현에 대해서는 오우너 지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그럼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지방 정부의 어떤 지자체 단위의 고독 고립 대책 관민 민관 제휴 플랫폼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지도를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지도에 있는 각 지자체가 민관 연계 플랫폼을 협의체라는 형태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2020년도 15개 그리고 2021년도에 29개 단체 그래서 총 44개 단체에 불과합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일본의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가 47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1007개이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수치입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는 지방에서 민관 연계의 대응 자체가 정말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출범을 갓 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응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심포지움 개최나 홍보 툴의 제작 그리고 계몽운동 관련된 제작도 하고 있고 또 지자체 수준의 어떤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 고립 서포터 양성 제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강좌를 개설을 하고
또 일반 시민이지만 이 고독 고립을 경험하시고 계신 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서포터를 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체를 또 구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구체 사업은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정말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의 고독 고립 대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韓国4月に伺ったソウルではですね 제가 ソウル市福祉財団さんが非常に先駆的 7월 달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는 네, 서울시에서 굉장히 선구적인 다양한 대응을 펼치고 계셔서 정말 벤치마킹 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지자체도 또 정부 역시도 다양한 대응을 앞으로 이제 본격화해야 할 단계입니다.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의 지경과 노하우를 많이 배우면서 저희 역시도 일본의 고독 고립 대책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